올해 최고의 애니메이션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제발 봐주세요. 진짜로 진심입니다. 진짜 너무 재밌어요. 진심 진짜 제발 봐달라며 사정할 정도로 재밌다는 영화 와일드 로봇 리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소설이 원작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소설 원작 영화들은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애초에 인기 많았던 소설의 방대한 분량을 겨우 102분으로 축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재밌는 부분만 골라볼 수 있고, 게다가 영화의 재미를 위해 새로운 캐릭터나 시나리오가 추가되니 더욱 탄탄하죠. 이 댓글들은 제 와일드 로봇 예고편 분석 영상에 달렸던 반응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감동. 아주 다들 눈물이 그렁그렁하죠. 로즈라는 로봇이 주인공입니다. 이 로봇은 인간의 가사노동이나 감정 컨트롤을 위해 만들어진 인류 서포터 같은 존재예요. 엄연히 물건이니까 인격은 없습니다. 저렇게 포장해서 판매되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태풍을 만나 저 상품이 숲속에 불시착하고 그걸 동물들이 우연히 작동시켜버립니다. 그렇게 깨어난 로즈는 처음엔 인간에게 맞춰진 존재이다 보니까 자연 속의 식물이나 동물, 곤충들을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이야,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로즈가 동물의 언어를 학습합니다. 영화적 허용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고성능 AI입니다. 게다가 곰한테 한 대 맞기도 하거든요. 사람 따위 찢어버리는 곰인데 한 방 정도는 맞아도 흔적만 남고 끄떡없습니다. 이 정도면 가정부 로봇이 아니라 전쟁 병기 수준이죠. 암튼 이 로즈가 자연에서 적응해 나가다가 어떤 기러기 둥지를 부수고 맙니다. 거기 있던 기러기 가족들이 다 죽고 마는데 마침 딱 하나 깨지지 않은 알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 알에서 태어난 작은 기러기 새끼 한 마리, 우리의 주인공 빌이 되겠습니다. 빌은 태어나자마자 로즈를 엄마로 인식합니다. 보통 이런 AI나 로봇이 주인공인 경우 사실 레파토리가 옛날부터 비슷합니다. 수많은 로봇 중에 주인공 로봇만 인격과 감정을 갖춘다. 그래서 그 주변 소수의 인간이나 동물과 정을 쌓는다. 로봇 회사나 연구자들이 오류를 감지하고 수리 및 연구를 위해 회수하려 한다. 기업의 횡포에 주인공 일행이 맞선다. 이런 흐름을 와일드 로봇도 따라갑니다. 자녀와 부모에 대입되는 존재가 곧 주연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관객층은 와일드 로봇을 선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영화관에 걸린 인기 상영작들은 1위가 베테랑2, 2위가 조커2 폴리아데, 그리고 와일드 로봇 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베테랑2와 조커2는 청불이에요. 영화에서 로즈는 엄마라는 역할을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않다면서 당황했지만 주머니쥐 엄마 캐릭터 핑크테일이 우리 모두 다 그렇다며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사실 그 대화 중에 새끼 한 마리가 잡아먹히는 걸 보고 아까 7마리 새끼가 이제 6마리가 되었네 이러는 걸 보고 의외로 다크한 유머가 많아서 보호자분들께선 어린 자녀들에게 지도와 보호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와 함께 양육 도우미였던 여우 캐릭터 핑크. 그런데 이 핑크의 말에 따르면 기러기 빌은 그냥 도태될 아이일 정도로 날개도 작고 몸집도 작고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는 아이라고 소개합니다. 로즈는 엄마 역할은커녕 인격조차 없는 로봇인데다가 자연에 대해선 더 모르는데 느닷없이 새끼 기러기의 엄마가 되어서 빌에게 수영하는 법, 나는 법 이런 걸 가르쳐야 됩니다. 즉 이 영화는 로즈의 성장을 보여주는 영화로 볼 수 있습니다. 특유의 고성능 AI를 동원해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해서 빌을 키워내는 장면, 진정한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눈물겹기 때문에 감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빌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빌처럼 저도 좀 아프게 태어났거든요. 의료사고로 인한 인재였어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당시 어렸던 저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상처가 될까봐 걱정하셨던 거죠. 나중에 제가 학교에 가서 헌혈을 하게 될 나이가 되었을 때 헌혈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때 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절 담당하던 의사가 맞춰야 하는 주사를 깜빡하고 놓지 않았는데 서류에는 주사를 했다고 잘못 표기해 버렸고 신생아 때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 시기를 넘기게 되면 영원히 질병에 걸릴 균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되는데 제가 그렇게 된 거죠. 이는 부모님께서 절대 미안해 하실 게 아니죠. 그런데도 부모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짐을 안고 계시고 제가 그날 이후 매년 정기검진과 여러 처방을 받아야 할 때마다 걱정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빌에게는 제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비록 아픈 걸 가지고 살게 되었지만 그런 저에게 물심양면 성심성의껏 정말 모든 걸 다 해주셨던 부모님. 로즈는 작고 이상한 아들 빌이 다른 기러기들처럼 창공을 날아 멋진 새가 되길 바라며 자신의 정강이 부품이 부서지고 몸이 점점 흙과 이끼투성이가 되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로즈가 자신이 둥지를 망가뜨린 것 때문에 미안함도 있었지만 키워내면서 자신의 코드를 스스로 제어하고 변형시켜서 감정을 느끼는 로봇이 되면서까지도 비를 사랑으로 키워냈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요즘에는 부모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라는 걸 느끼죠. 이런 로즈의 무한한 사랑과 가호 아래 빌은 결국 아주 멋진 기러기로 성장합니다. 무리를 이끌면서 기러기 중에 으뜸인 리더가 됩니다. 날아가는 빌을 보고 로즈는 이상하게 빌이 그리워지죠. 분명 하늘을 멋지게 나는 아들을 보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떠나는 빌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리워졌던 겁니다. 저 또한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님 곁을 자연스럽게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제가 짐 싸는 모습만 보셔도 울컥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와 자식과는 정말 이렇게 소중한 관계인가 봐요. 게다가 멋지게 성장한 빌을 보며 다시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남들보다 아픈 곳이 있는 만큼 오히려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러기 빌은 자신의 작은 날개를 한탄했지만 비행 교관으로 등장했던 매 캐릭터 썬더볼츠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날렵하고 활공과 고개 비행에 능하다 라고 말합니다. 단점을 장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단점을 극복한다면 그건 곧 또 다른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인생 꿀팁으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영화 와일드 로봇은 어쩌면 아이들보다도 어른들이 더 공감하고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제작사가 돈을 버는 게 아이들이 혼자서 이 영화를 보기보단 보호자들 손잡고 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럼 결국 보호자도 영화를 봐야 하니까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재밌게 봐야 정말 좋은 상업 영화인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화 와일드 로봇은 제작사 유니버셜 픽처스가 사내 스튜디오에서 100% 자체 제작하는 마지막 영화가 되었습니다. 문을 닫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타 영화사의 스튜디오를 빌려 쓰는 제작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의 땅에서 일을 한다는 건 여러 가지 제약이나 예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속편이 제작될 확률이 높아진 겁니다. 와일드 로봇의 원작이 되는 소설은 총 3부작인데 영화는 오직 1부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즉 2부와 3부를 가지고 영화 2편, 3편 이렇게 계속 만들 수 있는 건데요. 1편이 마침 흥행했기 때문에 속편이 나올 확률이 더욱 높아진 것이죠. 비교적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게다가 수채화 느낌의 작화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색감은 자연을 표현할 땐 아름다우면서 로봇의 LED 같은 이런 IT적인 표현은 또 그에 맞춰 멋지기 때문에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MBTI가 대문자 F이신 분들은 보시면서 분명 눈물을 펑펑 흘리실 테니까 꼭 대비하시고요. 영화 보시고 나면 부모님께 한 번씩 안부 전화 드려보고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은 눈을 마주보며 따뜻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